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기차 지금 1등 도대체 누구입니까?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테슬라입니다. 도대체 왜 테슬라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 전기차 기업들, 그리고 내연기관차 레거시 업체들, 결국 테슬라의 어떤 점이 부러운 것일까요? 그것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거. 이것이 지금 테슬라의 가장 큰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점유율 1등 누구입니까? 테슬라입니다. 비아디가 지금 중국 정부에서 팍팍 밀어줘서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기서 하이브리드 물량을 빼버린다라면 확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인정을 하는 팩트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여러분들 주위를 살펴보시면 전기차를 타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기차 세상은 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2025년 정도가 되면 이제 새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전기차로 옮겨 타지 않을까. 그리고 대망의 2030년. 사실 2030년을 보시고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30년이 오면 전기차 세상이 올 것인데 과연 어떠한 기업이 살아남을까요? 지금 전기차 기업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결국 수많은 기업들, 현재 순수 전기차 기업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한 90%가량은 파산하거나 망할 것입니다. 전기차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전기차 기업 파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 돈이 없습니다. 전기차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장이 필요하고 전기차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직원들과 돈. 결국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파산 직전으로 몰려가고 있고 이 대전기차 시대에서 서바이버 가능한 기업들, 소수의 기업들이 그 파이를 다 먹을 거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기회입니다. 전기차 섹터에서 살아남는 기업만 골라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이거는 무조건 돈 먹는 게임이 아닐까요? 현재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카누랑 어라이벌을 조금 보시자면 계속해서 유상 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상 증자를 할까요? 저 돈으로는 대량 생산 못 들어갑니다. 현재 회사 운영비, 이제 렌탈비, 직원들 이제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돈들도 지금 점차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지금 스타트업들이 조달받은 부품들을 제대로 납입을 하고 있는지, 돈은 제대로 이제 붙여주고 있는지, 특히나 스펙으로 상장한 전기차 기업들, 최근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주식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어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팩토리라는 굉장히 훌륭한 생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지금 돈이 없어서 차를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직원 반 잘랐습니다. 왜 잘랐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쪽을 보시면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300개가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생산만 하면 300개가 넘겠지만 전기차 부품부터 센서까지 다양한 것들 합치면 엄청난 기업이 있을 것이고 결국 망하거나 합병되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공매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조가 넘는 금액이 공매도에 베팅이 되어 있는데 사실 루시드는 공장도 있고 차량도 생산을 하고 있고 딜리버리도 하고 있고 직원들 월급도 잘 주고 있으면서 현금도 5조 가량이 있습니다. 그런 루시드조차도 이런 엄청난 공매도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현금이 없는 지금 기업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방 사라집니다. 곧 있으면 줄줄이 파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산 나왔을 때 많은 레거시 업체들과 테크 기업들이 조금 줍줍하지 않을까. 어쨌든 전기차 기술력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루시드를 보시면 루시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루시드의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루시드는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효율성 수치가 무려 4.6이나 됩니다. 배터리 기술력만큼은 엄청난데 지금 한 가지 되지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루시드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테슬라의 모습이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입니다.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이
한 주당 4,000대를 생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4,000대면 한 달에 이제 16,000대. 그러면 1년이면 10만 대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 루시드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루시드가 이 10만 대 달성에만 성공을 한다라면 결국 서바이버가 되는 기업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라면 내연기관차에서 보이는 뭐 포르쉐, 벤틀리, 마세라티 이런 이제 기술력 뛰어난 슈퍼카 기업으로 남겠죠. 그리고 현재 순수 전기차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대량 생산에 성공했는데 그 다음 타자가 될 가장 유력한 기업 리비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생산 속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리비안 역시나 지금 돈이 너무 많이 깨지고 있죠. 역시 대량 생산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생산을 성공만 한다라면 엄청난 수익과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루시드 리비안 정도면 엄청난 양반이다. 왜냐하면 이제 패러데이 퓨처를 보면 이제 올 4월 달에 차량을 출시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지금 출시한다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출시한다라고 해서 대량 생산으로 이어갈 수 있는 돈이 있냐 말입니까? 돈이 없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빔페스트라는 전기차 브랜드를 내놓았는데 자국민 아니면 이걸 누가 살까요? 도대체 누가 사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빔페스트. 도대체 누가 삽니까? 안 삽니다. 글로벌적으로 먹히지 않는 모델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로즈타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공장을 팔았습니다. 전기차 기업이 돈이 없어서 공장을 팔다니. 이게 어떻게 서바이버가 가능하겠습니까? 3분기 기준으로 150밀리언이 남아있는데 이거 이제 다 쓰고 나면 답 안 나옵니다. 인수 합병 되겠죠. 이제 뭐 포드가 되었던 아니면 뭐 빅테크 기업이 되었던 어쨌든 전기차 시대가 올 거니까 이런 픽업 트럭 만드는 기술은 뭐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기버스를 만드는 프로테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기버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대중교통도 어쨌든 이 전기차로 바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프로테라에 대한 매출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스만으로는 안 됩니다. 프로테라 역시나 버스 외에 다른 곳에서 큰 매출이 나와야지 조금 더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고객들이 많이 찾는 세그먼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스커가 있는데요. 피스커가 이제 예약 판매 대수가 6만 대를 넘겼다라고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초에 전기차를 마그나에서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차지 포인트랑 파트너십을 맺고 마그나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주고 예약 판매 대수가 많더라도 피스커가 실질적으로 버는 돈은 굉장히 적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비즈니스 모델부터 조금 잘못 설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테슬라가 저렇게 전기차를 잘 만들고 있는데 내연기관차들은 잘 만들고 있을까요? 마세라티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게 지금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형편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250마일에 92kW. 이거 지금 돈을 못 버는 전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 기업 중에서 파산 시즌이 시작되면 이런 마세라티 기업들은 바로 주춤 모드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차 기술력을 어서 빨리 빼와야죠. 이 기술력으로는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장이 지금 정지가 되고 있죠. 생산에 많은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기차 대량 생산이 정말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1등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나마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낫습니다. 일단 전기차 기술력 우리는 안 된다 인정을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리막한테 투자가 들어가면서 리막이랑 기술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전기차를 내놓을 겁니다. 이렇게 기존 내연기관차들은 전기차 기술력을 가졌으나 돈이 없는 기업들과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지금 답이 안 나오죠. 지금 확실하게.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전기차 기업들이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파산이 나면 이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인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마존은 자율주행 부서를 들고 있고 전기차 기업들이 싸게 나왔을 때 전기차 기술력과 엔지니어 인력들만 딱 뽑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구글 같은 기업들은 지금 아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파산이 되고 나면 결국 최대 수혜로 받을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고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은 테슬라 외에 다른 기업들에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는 있습니다.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기업이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지금 파산 직전에서 유상증자 계속 찍어내는 기업들 기적적으로 펀딩에 성공을 해서 또 모릅니다. 갑자기 공장에서 생산이 들어가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90%의 전기차 기업은 파산되거나 망할 거라는 점이죠. 그리고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기차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이제 새로 신차 등록한 거 보면 전기차가 66%, 이제 하이브리드랑 합쳐가지고 76%. 그럼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신차를 구매할 때 디젤이랑 가솔린 차는 거의 구매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죠. 작년에 이제 신차 판매에서 10%가 전기차 판매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유럽, 중국, 유럽 중심으로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전기차 점유율을 높여 나가면서 그 외에 기적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면서 더 빨리 전기차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전기차 1등은 테슬라다. 왜냐? 가장 많이 팔고 있으니까,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전기차 판매 부분에서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테슬라 외에도 살아남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과 매의 눈,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러한 기업, 서바이버가 가능한 기업 찾아만 낸다라면 딱 하나만, 많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테슬라 외에 살아남을 기업 하나만 찾아낸다라면 또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